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비자라는 인물의 사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라는 인물과 관련된 인물들을 선생님들이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한비자가 살던 시대는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상황으로 여기 있는 이 한비자와 이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비자와 이사의 스승이 순자라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동문수학을 하였어요. 자, 이 순자라는 인물은 유학자이긴 한데 그 정통 유학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 여기 있는 순자는 성악설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그 어떤 예교, 그러니까 예절과 어떤 교육 이런 것으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이 순자에게 동문수학한 이 한비자와 이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가에 이제 사상을 두게 되는데 법으로서 강력한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 이사라는 인물을 등용하여서 쓰는데요. 이 진시황이 이 한비자의 글을 보고 이 한비자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비자를 진나라에 불러들이는데 이 이사라는 인물이 둘이 동문수학한 사이지만 질투를 해서 결국에 모함으로 인해서 독약을 먹고 죽게 돼요. 이 한비자라는 인물이. 자, 그러면 한비자의 사상을 먼저 배워보고 또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한비자의 사상입니다. 자, 국은 무상강이요. 자, 국은 여기서 주어가 나라 국자죠. 그래서 여기서 국은 이것은 나라는 국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무 없다. 뭐가 없느냐? 상강이 없다. 상강이라는 건 뭐냐? 항상 강하다. 항상 강하다가 없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풀이하면 항상 강한 것이 없다. 항상 강함도 없다. 나라는 항상 강함이 없고 그러니까 강한 나라라고 해서 영원히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상약은 이 무상관과 반대되는 말인데 없어요. 뭐가 없다? 상약이 없다. 상약은 항상 약하다죠. 그래서 무상약은 항상 약한 것도 없다. 라는 항상 강함이 없고 항상 약함도 없다. 없으니 그러니까 약한 나라라고 해서 항상 약한 나라인 것이 아니라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 서두에 지금 이런 메시지가 등장을 했죠. 이 메시지 안에는 너희 강한 나라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 너희 약한 나라이지만 강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이런 느낌이죠. 자, 봉법자 강 이런 걸 보겠습니다. 봉법이라는 것은 받들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손으로 떠받들다 할 때 그 받들다죠. 그래서 법을 받들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어조사 자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어조사 자자는 A라는 어휘 위에 이 어조사 자자가 붙으면 A 하는 것 또는 A 하는 사람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봉법자 여기서는 어떤
법을 받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 법을 받드는 것이라고 풀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하다, 강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강자는 뭐 최강, 막강하다, 뭐 강대국 할 때 그 강자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법을 받드는 것이 여기 고측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측자에게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 즉 이렇게 있으면 A 하면 쭉 이렇게. 자, 그래서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법을 숭상하는 것이, 법을 높이는 것이 강하면 국강하고, 여기 강하다 강자가 서술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라 국자는 서술어의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여기 강해지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즉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봉법자 약이면 즉 국약이라. 지금 이 앞에 있는 구절과 강자와 약자가 지금 바뀌었고요. 또 강자가 약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봉법자,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국약이라. 나라가 약해진다. 자,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이 법이라는 것을 숭상하고 높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한비자라는 인물의 사상은 이 법가의 사상입니다. 법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래서 이 도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다?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높이고 법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법가의 사상이 중국을 통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왕이에요. 지금부터. 자, 선생님 왕인데 백성들, 국민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감시할 거예요. 우리 나라에 어떤 희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어떤 이로움을 추구한다면 벌을 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에게 헌신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 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고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선생님이 법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저에게 유리하게 만들겠죠. 제가 집행할 거예요. 저한테 유리하게 집행할 겁니다. 자, 이 법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국가 단체를 위해서 그때 희생할 수 있었던, 왜냐면 그때는 법이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은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만들고 발전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의 법은 굉장히 국가 위주이고 왕 위주이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인 수사가 없습니다. 그냥 연루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이라는, 이때 당시의 법이라는 것은 개인이 국가에게 희생하게 만들 수 있었던 어떤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비자의 법가 사상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할 수 있었던, 한비자와
이사의 사상이 통일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이 법가를 추구했던 진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통일하고 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망해요. 자, 그러면 이 법가의 사상과 그 유학의 사상이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